KF-21이 랜딩 기어 문제를 극복하며 활주로 길이를 대폭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기존 전투기들의 이륙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으며 미 공군조차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KF-21은 엔진 출력 조절과 새로운 이착륙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활주로보다 짧은 거리에서도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기술은 군사작전에서 전투기의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실전에서 신속한 출격과 기동이 가능하게 한다. 미 공군은 F-35를 포함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들도 일정 길이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KF-21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최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전투기는 많지 않으며 KF-21은 이번 성과를 통해 세계 2위 최단거리 이륙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과 랜딩 기어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로 기존의 해외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특히 전장 환경에서 짧은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KF-21의 실전 배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군사 강국들도 이 기술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전투기 개발에 있어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전투기들은 활주로 길이 제한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작전 수행이 어려웠지만 KF-21의 경우 이러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어 전술적 활용도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KF-21을 도입하려는 해외 국가들 역시 전투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 이착륙 성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현대 전장에서 KF-21의 이번 성과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이 전투기 기술력에서 또 한 번 혁신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KF-21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KF-21이 성공적으로 짧은 거리에서 이륙할 수 있다는 점은 항공모함 운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의 해군 항공 전력 확대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KF-21은 블록별 성능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활주로 단축 기술이 적용되면서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온 전투기 개발 시장에서 한국이 또 하나의 기술적 성과를 이루어낸 만큼 향후 KF-21의 수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KF-21의 이착륙 성능 개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실전에서의 기동력과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6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1조 원가량을 덜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정부가 최종 수용한 것이다. 1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위사업청은 제163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 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한국 측으로부터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차일피에 미루며 약 1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한국 측에 건넨 분담금은 지난 7월 말 기준 약 4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최근 한국 측에 제안했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제안을 수용했다.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 6천억 원으로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정부는 KF21 개발 관련 부족한 재원은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 KAI와 공동 분담하고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 개발 사업의 취지도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이동식 저장 장치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 영업이익률 12% 하나오션 특수선 사업 확대 고삐 31일 하나오션의 IR 투자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상선사업부에서 지난해 매출액 8조 6,819억 원, 영업이익 1,256억 원을 거두며 실적을 견인했다. 부가가치 선박인 LNG,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상승하고 손익이 회복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특수선사업부는 매출 1조 527억 원, 영업이익 1,258억 원의 성적을 기록했다. 상선사업부 대비 매출 규모는 작지만 영업이익률이 12.0%로 타 사업부, 상선 1.4%, 해양 0.8% 대비 크게 높았다. 향후 실적 역시 본격적인 잠수함 신조와 창정비 프로젝트 영향으로 상승세가 기대된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역시 10조 7,7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한 성적을 거뒀다. 하나오션의 연간 매출액이 1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7년 대우조선 해양 시절 이후 7년 만이다. 하나오션은 올해 미국 MRO 수주를 확대해 호실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실적 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미 MRO 5에서 6척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목표 물량을 밝혔다. 기존 신조 함정 건조시설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생산 능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MRO 물량이 늘어날 경우 경남권 중소조선소와의 협업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오션은 이미 지난해 미 군수지원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따내며 현재 정기 수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 MRO 사업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현지 거점도 마련했다. 급증하고 있는 MRO 수요에 발맞춰 특수선 사업부에 대한 실적을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쟁사인 HD 현대중공업도 올해 MRO 사업 수주 목표를 구체화했다. 지난 13일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열린 경영진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2에서 3척 이상의 MRO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사는 현재 특수선 도크 일정, MRO 발주 일정, 수익성 등을 종합 분석하며 사업 진입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 해군에서 10척 안팎의 물량을 발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싸고 양사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호중 하나오션 특수선 영업 담당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 미국 해군의 함정 신조와 MRO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미 해군뿐만 아니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동맹국 해군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령 군사기지로 사용되는 섬. 디에고 가르시아는 인도양에 위치한 영국령의 군사기지로
전략적 위치와 주요 군사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군사적 안전을 위한 기지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하며 국방력의 확보와 지역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의 존재는 단순한 군사기지를 넘어서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영국의 해외 영토인 인도양의 섬입니다. 이곳은 미국과 영국의 공동 군사기지로 사용되며 전략적 위치 덕분에 군사작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섬의 면적은 약 27.5제곱킬로미터로 주요 시설은 공항과 해군기지입니다. 이 섬은 주로 전투기 이륙과 지원 작전을 위한 군사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군사작전의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본래 체코 제도의 일부로 1960년대 초반 영국과 미국의 군사협정에 따라 군사기지로 개발되었습니다. 1971년 이 섬의 주민들은 섬을 떠나야 했고 그 후로는 다른 국가의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걸프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미군의 군사작전 기지를 제공하며 현대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디에고 가르시아는 군사적 전략 및 국제관계의 교차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군사적 작전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곳에서는 공중 수송, 정찰 작전, 무기 배치 등 여러 군사작전이 진행됩니다.